이번 시간에는 반복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교재 156페이지를 펴주시면 되고요. 반복문의 첫 번째 구조인 while문부터 배우실 텐데요. while문 이전에 반복문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듣고 가시겠습니다. 자, 반복문이란 같은 명령어, 그러니까 똑같이 수행되는 명령어를 실행을 한다든지 또는 똑같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규칙이 있는 명령어를 어떤 횟수를 정해서 반복을 해야 할 때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반복문이라고 합니다. 반복문을 주는 명령어는 파이썬의 경우 while문과 for문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프로그래밍 언어 중에서 파이썬뿐 아니라 C 언어, 자바, 또 C++, 여러 가지 언어들이 있죠. 그 대부분의 언어들도 거의 이런 식으로 while문과 for문을 사용하게 됩니다. 두 개 중에 하나만 알면 안 될까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활용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경우에는 while로 처리하는 것이 쉬울 수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for로 처리하는 것이 쉬울 수도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케이스를 모두 다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반복문을 줄 때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반복에 관한 명령어를 주실 때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 반복을 끝내기 위한 여지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 여지가 발생되지 않으면 우리는 끝이 없이 반복되는 그런 문장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런 문장을 무한 반복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 무한반복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상황에 맞게끔 무한반복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의도치 않은 무한반복은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무한반복을 피하려면 반드시 반복문에서 반복이 끝나기 위한 여지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그 부분을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while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보는 것이 while문의 전형적인 문법이 되겠는데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잘 체크하면서 문법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while문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문장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초기화라고 하는 단계가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조건식을 지정하는 단계가 있을 거고요. 세 번째로는 증가 또는 감소를 의미하는 증감과 관련된 문장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세 가지 조건을 지정을 한 후에 명령문이라고 하는 거를 중간에 넣게 되는데요. 이 명령문과 증감은 while문 안쪽에 들여쓰기가 되어 있어야 되는 부분이겠죠? 자, 이렇게 들여쓰기가 되어 있으면 명령과 증감과 관련된 것이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계속 반복이 되게끔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소 이 설명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설명을 예제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while문이 들어갔는데요. 이 while문은 그 코딩은 어떤 코딩이냐 하면 hello라고 하는 문장을 10번 프린트하는 그런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그 초기화에 대한 부분이 이쪽 부분이 되겠고요. 이 조건식에 대한 부분이 여기에 해당되겠고, 증감과 관련된 부분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변수 i를 사용합니다. 변수 i. 자, 변수 i에다가 초기화로 1이라는 데이터를 i가 기억하게끔 대입시켜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i라는 변수를 while문이 들어가기 전에 검사를 한번 합니다. 현재 i라는 값이 10보다 작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거죠.
지금 현재 i는 얼마가 들어있다? 현재 i에는 1이 들어있다. 그러니까 10보다 작거나 같다는 것이 맞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안쪽에 있는 while문에서 수행해야 되는 두 문장이 실행이 되게 되는 겁니다. 프린트 한번 하지요. 헬로라고 찍겠지요. 헬로 한번 찍고 그 다음에 i를 1을 증가시킨 후에 다시 한번 i에다 넣어줍니다. 이렇게 되면은 현재 있는 i의 값은 1이었지만 이 1이라고 하는 값이 1이었지만 1이라는 값에다가 1을 플러스 시켜서 다시 한번 i에 할당을 시켰기 때문에 현재 i의 값은 얼마가 되냐면 2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i라는 변수는 현재는 2가 되는 부분이고, 자, 이렇게 된 후에 다시 한번 while문의 입구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번 질문을 합니다. i가 10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또 맞죠? 현재 i는 2가 들어갔으니까 다시 한번 들어와서 프린트 한번 1을 증가시키고, 그러면 i는 얼마가 된다? 3이 되겠죠? 자, 3을 가지고 또 검사하러 들어갑니다. i가 10보다 작습니까? 맞죠? 3이니까 10보다 작으니까 만족을 하게 되는 거고, 또 한 번 수행을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i가 언젠가는 10이 되는 상황이 올 거고요. 10에다가 1을 더하면은 i는 11이 돼버리죠. 다시 한번 들어가서 검사를 합니다. 11이 10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그런데 이건 조건을 만족할 수가 없지요. 11이 10보다 작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 while문 안쪽으로 통과할 수 없게 돼버리는 겁니다. 통과할 수 없게 되면은 그 다음 실행되는 문장은 어디냐면 while문 그 아래로 이어지는 코드가 계속 수행이 되는 거고요. 현재 i는 여기서 스탑이 돼버리는 거고, i가 스탑이 되니까 반복문은 거기서 멈춰지게 되는 겁니다. 자, 예제를 하나 더 보죠. 자, 지금은 어떤 명령어냐면은 print hello가 아니고 print i를 했죠. 그죠? 이 i를 왜 출력을 했을까? 자, 이 i는 현재 이 변수와 반복문을 돌리기 위해서 쓰이고 있는 변수가 되는데요. 이런 변수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루프 변수라고 합니다. 이 루프 변수는 자, 여기에서도 i가 들어가고 i를 일씩 증가시켜서 하는 부분이 들어갔죠. 자, 이 세 개의 문장, 다시 말해서 i를 3번 조작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반복문을 실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변수를 우리는 루프 변수라고 부릅니다. 자, 이 루프 변수를 그대로 출력을 해보겠다는 얘기죠. 자, 이 루프 변수를 그대로 출력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맨 처음에는 1이었던 상태에 조건을 만족하니까 들어와서 무엇을 찍는다? i를 찍는다. 그럼 현재 i는 1이 되는 거죠. 1 증가시키고 다시 한번 올라가서 검사합니다. 만족합니까? 만족합니다. 자, 그러면 i는 현재 얼마다? 아까 여기서 1이었다가 1 더하기 1을 해서 2가 만들어졌었죠? 그럼 2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2가 들어와서 2 더하기 1이 되니까 이 부분이 3이 되는 거죠. 이렇게 계속 돌다 보면은 언젠가는 i가 10이 되는 상황이 올 것이고요. 10 플러스 1을 하게 되면은 11이 되고, 11을 가지고 다시 검사하러 갑니다. 자, 11은 10보다 작거나 같은 것이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는 프린트는 이제 더 이상 실행되지 않고 반복은 중지가 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루프 변수를 한번 출력을 했더니 어떤 일이 발생됐다? 1부터 10까지 1씩 증가하면서 출력이 됐죠? 자, 이것이 while문의 루프 변수를 활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처럼 내가 그냥 단순히 이 명령을 실행해야 됩니다. 이 명령을 실행해야 됩니다. 라고 해서 반복문을 할 수도 있지만 이 반복을 하기 위한 루프 변수가 어떻게 증가되는지를 살짝 조작을 해서 내가 원하는 숫자를 사용하기 규칙이 있는 어떤 규칙성 있는 숫자를 만들어 준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while문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용법을 알아보았습니다.